하루하루 먼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친절하게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의 발전을 소개하는 시간이 왔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조촐해졌어요. 네. 둘밖에 없군요. 긍정 씨가 좀 사정이 생겨서 저희와 한동안 또 함께하지 못하게 됐어요. 네. 저희 지난주에는 제가 아파서 한 주를 네. 아망드가 혼자 1인 체제를 했고 네. 긍정 씨가 사정이 생겨서 오늘은 2인 체제가 됐고 네. 기대해보면 한 5, 6인 체제까지 갈 수 있겠는데요. 한 주씩 그러면요. 네. 긍정이가 왜 없는지는 네. 자가발전을 자세한 건 또 아니고 네. 그냥 좀 이야기해드리도록 네, 하고 이번 좋습니다. 주 이발소에서는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IT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네, 하도록 바로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IT 이야기는요. 2020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있었던 IT 발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애플이 한 차례 출시를 취소해 많은 분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던 에어파워의 재출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어파워는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과 같이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기기를 기계에 아무데나 올려두면 무선 충전이 시작되는 컨셉의 제품인데요. 작년 애플은 기술적 문제로 에어파워의 출시를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에어파워는 부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난 3월 12일은 언론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만든 사이버 검열에 반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 국경 없는 기자회는 마인크래프트 게임 속에 이집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베트남까지 5개국의 정부가 차단한 기사를 볼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로 만들어도 될 것을 왜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공개했는지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IT 서비스 업체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유튜브, 페이스북, 소니 등 많은 회사들이 전 세계적인 트래픽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iOS의 새로운 버전인 iOS 13.4가 공개되었습니다. 단순히 iOS의 마이너 업데이트인데 이발소에서 다룰 필요까지 있겠냐고요. 이번 iOS 13.4는 아이패드를 그야말로 컴퓨터로 만들어줄 핵심적인 업데이트들과 그동안 아쉬웠던 크고 작은 업데이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잠시 후에 아망드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화 되어가는 아이패드에 희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 어도비가 공개한 아이패드용 포토샵에 이어서 아이패드용 일러스트레이터 2022 출시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출시에 앞서 베타 테스터들에게 비공개로 앱을 배포했다고 합니다.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라면 디자이너분들 뽐뿌 좀 오겠는데요. 미국의 연방항공우주국 나사가 오로지 전기로만 운행이 가능한 비행기 X-57의 콘셉트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20년 동안 이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거대한 엔진 대신에 효율적인 전기 모터 12개로 교체되어 더욱 친환경적이고 소음이 적은 비행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과연 전기 비행기의 시대는 언제쯤 찾아올까요? 땡땡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SSO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죠. 여기에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 패스가 가세를 했습니다.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는 이제 회원가입하는 절차 없이 로그인 시 패스 앱으로 연결되고 생체 인증이나 핀을 입력 후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패스 앱 참 좋은데 이제는 집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다양한 상품,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잊어야 온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악명 높은 배송을 자랑했던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한국 전용 물류 노선을 개설하고 빠르면 3일이라는 경이로운 배송 기간을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기존의 배송비 정책은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네. 한 주간 소식을 좀 다뤄봤습니다. 네. 이번 주 소식은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또 코로나 소식이 들어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번 주 그 한 주에 IT 네. 소식을 10가지 정도 맞아요. 이제 전해드리는데 네. 이번 주에는 몇 가지 없어요. 왜냐면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네. 애플만 네. 일을 했어.
물론 다른 것들도 했겠지만은 했겠지만 이제 소리 소문이 나는 것이 이제 애플밖에 없었다. 이제 애플 소식이 벌써 3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에 관련된 소식이 3개나 있어서 지난주에도 이제 아망드가 혼자 하시면서 아쉬워했던 부분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애플의 신제품 발표였었잖아요. 그렇죠.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4가 4세대가 나오게 되면서 맞아요. 그 소식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번 주에 이제 녹음을 못 하게 되면서 어쨌든 뭐 은 실장 코로나는 아니었던 거죠? 예. 지난주에는 죄송합니다. 그냥 사실 꾀병이었던 걸로 묻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라도 뭐 지난번 4세대 나온 것들 얘기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어요? 일단 아이패드 프로 4세대 뭐 이미 많은 매체들에서 다루고 있지만 아이패드 프로 4세대는 뭐 다른 매체들에서 말하기를 이거는 분명히 토사구 패드가 또 될 것이다. 옛날에 아이패드 3 때 토사구 패드가 한 번 또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이런 짓을 자주 합니다. 애플이 무슨 짓을 하냐면 신제품을 출시해요. 그리고 출시를 지금 했죠. 그리고 한 몇 개월 안 있다가 그것보다 몇 배로 좋은 제품을 내놓죠. 그러니까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4세대가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 않게 되면서 아마 4세대 이후에 뭐 5G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를 가진 아니면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곧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아이패드 프로는 지난주 소식이니까 이번 주 소식부터 한번 쓱 올라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일단 제가 제일 흥미진진하고 설레었던 소식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이 빨라진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일단 어떤 사이트인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렇죠. 저희 방송에서도 자주 나왔던 그 알리바바 계열사의 중국 그 소비자 대상 쇼핑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하면 뭐 1,000원짜리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배송해 주어서 좀 매니아들한테는 사랑을 받는 사이트였는데요. 은 실장도 알리익스프레스 좋아하시나요? 저는 매니아였죠. 뭐 사세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 기준은 그래요. 자주 바꾸거나 자주 바꿔야 되는 소모품의 경우는 가급적 다 알리익스프레스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알리익스프레스 제품들이 대부분 중국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가격이 저렴하고 맞아요. 내가 성능 그만큼 좋지 않아도 되는 제품들을 보통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게 되는데 아이폰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서 은 실장은 만족하면서 쓰시는 편이세요? 네, 큰 예로 이제 아이폰 케이블 방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어차피 파손이 날 거라고 가정을 했다면, 그리고 우리 왜 그 지하상가에서나 이렇게 급할 때 안 갖고 나왔을 때 급하게 이제 편의점이든 문방구에서든 이 브랜드를 알 수 없는 거 뻘크로 된 거 이제 살 때 있잖아요. 뻘크 전문 용어 나왔네. 뻘크라고 표현해줘야지 약간 가격이 좀 더 느낌이 납니다. 짜장면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사면서 늘 생각하는데 이게 어차피 알리에서 오는 애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알리에서 이제 구매를 할 때 그런 거 6,000원 내고 살 바에는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한 1,500원 이렇게 사가지고 6,000원 어치만큼 사는 게 더 이득일 때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안 되면 그냥 버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번 소식이 원래 이게 보통 한 기다릴 때 오래 기다리면은 뭐 한 달, 좀 빨라도 1주, 2주 이 정도였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언제 오지? 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루씩 늘어난다. 배송 조회, 저는 그랬어요. 저희 쪽 친구들은 배송 조회를 하면 그 중국 쪽 업자가 알고 있고 배송 조회를 얘가 했구나. 그럼 더 늦게 보내도 되겠다. 괘씸하구만. 감히 배송 조회를 해. 근데 이제 빨라졌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 이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된 걸 보면 이제 알리바바 쪽에서도 이제 뉴스를 내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한국에서 엄청나게 구매를 했나 봐요. 그렇겠죠. 한국 사람들이 알리익스프레스를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뭔가 물건을 사는 게 되게 껄끄러운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조심스럽죠. 뭐 사실 바이러스야 2-3일 안에 죽는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껄끄러운 게 사실인데 그 과정에 이게 좀 껴있다 보니까 좀 더 눈에 띄는 기사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빨라졌다. 그래서 이제 아주 빠르면 3일 이내 라고 이제 배송이 이제 언론에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택배 기준이나 뭐 쿠팡, 로켓 배송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3일이면 굉장히 절대로 안 사는 사이트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만큼은 3일만 되어도 사용자들이 이거 너무 빨라졌다 이렇게 느끼는 상황이라는 거 좀 재밌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알리익스프레스가 마스크, 보호 안경, 뭐 방호복 이런 것들을 이제 방역 위생 전문 판매 사이트를 오픈하는 시점에 맞춰서 한국 전용 물류 노선을 개선을 했어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3월 5일부터 빨라지기 시작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중국 웨이하이라는 곳에 그런 창고를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많이 주문하는 제품의 재고들을 미리 거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아마존이 네네. 제가 물건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예를 네. 들어서 제가 아이폰 케이스를 검색을 네. 했어요. 아이폰 케이스 검색하면 그냥 검색을 하는 순간 제 주변에 있는 창고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것을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조금 그런 무식한 생각이 듭니다. 방법으로 그걸 해놓은 거군요. 무식하면서 똑똑한 방법이죠. 그렇죠. 이게 진짜 살 것 같은 사람 근처에 물건을 갖다 놓는 네네네네. 거니까요. 그 어떻게 보면 저희 지난번에 잠깐 얘기 나왔던 쿠팡에 네. 그 로켓 배송이 빨리 가능한 시스템을 얘기를 했을 때도 유사한 방법을 또 얘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주 있는 것들이나 생필품들을 근처 각 거점에다가 다 갖다 놓고 그렇죠. 빨리 배송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아이러니한 게 이제 IT가 발전을 할수록 이런 좀 아날로그적인 방법들로 그걸 이제 좀 편하게 만드는 보조 수단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두 개가 약간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뭐 모든 제품군 알리익스프레스에 옷도 파는 거 아세요? 그죠. 사실 알리익스프레스에 없으면 네. 전 세계에 없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죠. 아니면은 중국 내에서 범법이든가. 네. 그래서 뭐 그런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맞아요. 한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자제품이라든지 그치. 아니면 뭐 스포츠용품, 네네네. 스포츠용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맞아요. 구매한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그 미리 이제 좀 배송이 빨라지는 카테고리 중 하나고 카테고리를 그러니까 선택을 하기에 따라서는 빠른 걸 체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죠. 또 몇몇 분들은 뭐 전혀 안 빨라졌는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네. 네. 어쨌든 근데 다행인 건 네. 저는 이렇게 하고 배송비 받으면 알리 쓸 이유가 없지. 그치.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더 빨리 오는데. 그렇죠. 네. 근데 배송비는 점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게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의 대부분의 물건이 배송비가 무료고 그렇죠. 좀 비싼 거 뭐 1,000원? 네. 뭐 이래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배송비가 비싸지지 않은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 알리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망도 최근에 알리에서 사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해외 직구하는 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아무 영향이 없는 걸 알면서도 네네네. 조금 무서워서 심적으로. 네, 약간 그냥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많이 사고 있어요. 네. 사실 그리고 이게 알리익스프레스가 너무 편하게 우리 근처에 다가오니까 네. 전에 우리 잠깐 이발소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쇼핑에서도 알리를 연계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는 걸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쉬워져서 이 한국 그 온라인 판매 사이트들도 오픈마켓들도 어느 정도는 알리익스프레스랑 가격을 맞추게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최근에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알리익스프레스에 3,000원짜리 막 가면은 15,000원, 3만 원 이러고. 그런 것들도 있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시국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하는 거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네요. 긍정이가 알리익스프레스 참 좋아하는데. 네, 엄청 매니아지 거의.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SSO 뭐뭐로 로그인 이게 SSO라고 하죠. 싱글 사인온이라고 네. 하죠.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뭐 구글로 로그인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비스에 가입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네, 하나의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면 여기 서비스에 로그인이 되는 그런 네네네. 것들을 말하는데 네, 여기에 뭐 대표적인 것들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 그쵸. 이게 아마 뭐 가장 시발점을 알린 게 아닌가. 시초가 됐던 것 같고 네네네. 그 이후로는 뭐 구글로 로그인 네, 아니면 뭐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네, 이것도 있고 요즘은 애플이 보안을 내세워서 네네.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 위드 애플 아이디라는 걸 만들어서 네네네. 이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죠. 음, 근데 여기에 이제 패스가 네, 휴대폰 번호만으로 로그인하는 기능을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패스가 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많이 뜨죠. 본인 인증하려고 하면 이거 패스 앱 깔으라고 뜨잖아요. 네, 맞아요. 뭐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전에는 뭐 핸드폰 본인 인증을 해라 네. 그러면 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생년월일 입력하고 뭐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하고 네, 전송을 누르면 핸드폰으로 문자로 문자가 오죠. 가죠. 뭐 네. 1, 2, 3, 4, 5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면 그 번호를 입력하면 이거 네 핸드폰 맞구나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건데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 네,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세요. 아니면 또는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에 깔려 있는 패스 앱에 푸시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푸시 그 매번 바뀌는 그 인증 번호가 아니라 네. 패스 앱 안에서 핀 번호를 내가 지정한 핀 번호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1, 2, 3, 이런 것들 입력을 하면 네. 이제 인증이 되는 아니면 얼굴 인증이나 지문 인식을 통해서 네네네. 인증이 되는 그런 방식의 본인 인증 방식이죠.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 있어요. 네. 뭐가 들어 있냐면 뭐 광고가 일단 붙어 있죠. 그죠, 광고가 붙어 있죠. 광고는 조금 이따 얘기하게 하고 네네네.
뭐 신용 정보를 줘야 한다거나 음. 부동산 시세를 줘야 한다거나 그런 게 붙어 있어요? 네. 안에? 네. 저 되게 약간 패스앱 솔직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써보는데 그런 게 붙어 있다고 안에? 뭐 운세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고 미치겠다. 그래서 지금 앱이 굉장히 비대해졌는데 뭐 최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 신분증 기능도 패스 앱에 와. 들어가죠. 그래서 뭐 이제 패스 앱이 네. 본인 인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끝판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휴대폰 번호로 어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한다거나 네네네.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일단 통신 3사 입장에서는 광고 때 광고가 붙는 서비스에 이제 확대가 되면서 광고가 붙을 때부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은 네. 그 저희가 스마트폰 아이폰 시장이 열리면서 통신 3사가 갖고 있던 그 네트워크망, 네. 소위 말하는 위피망, 네. 뭐 핸드폰마다 붙어 있었죠. 옛날에는 네이트 버튼 뭐 있었지? KT에서 아무튼 그 사이언 버튼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어요. 그 자체 인터넷망을 갖고 있다 그걸 놓치게 되고 났는데 네. 저는 패스가 돌아오면서 그거를 꿈꾸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았었거든요. 패스 안에서 이 우리만의 뭔가를 할 거야. 네.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패스가 확대되는 게 좀 걱정이 많이 컸었습니다. 다시 이제 독점 체제로 가지 않나. 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무언가. 저는 네. 그 핸드폰 결제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핸드폰 결제하는데 대부분의 서비스 앞에 패스로 인증을 하고 나서 결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개인 인증 원래 본인 인증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본인 인증하는 절차를 되게 귀찮아했는데 네. 패스는 그냥 얼굴만 들이밀면은 인증이 되니까 저는 되게 애용하는 앱이거든요. 근데 일단 첫째로 네. 쓰잘데기 없는 푸시가 너무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올까요? 뭐 운세를 확인해 보세요. 그런 걸 신용정보가 쓰는 변경 것들이 없나?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데. 그냥 온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 네네네네. 거죠. 왜냐하면 그 앱 자체의 푸시를 끄게 되면 인증을 위한 인증을- 푸시도 그러니까.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고 그건 너무하다. 원래 네. 분리를 해놔야 되는 건데 그거를요. 어디 찾아보면 네. 분리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찾아보고 싶지 않게 생겼습니다. 아 예예. 네. 그리고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이 패스 앱 자체는 되게 좋아하지만 네. 너무 비대해지는 게 아닌가. 왜냐면 사실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이라는 기능이 휴대폰 네. 본인 인증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이미 로그인을 대체하는 서비스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 회원 가입을 대체할 만큼의 그런 중요도가 있는 기능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통신 3사가 이걸 제공함으로써 네. 사용자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요소는 많아지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패스앱을 까세요라는 것들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방법. 패스 앱을 깔아서 여러분들 로그인 편하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광고는 할 수 있고 이게 예전에 이제 2018년에 네. T 인증, KT 인증, U 플러스 인증으로 다 나뉘어 있던 게 패스로 합쳐지면서 가입자가 2,800만 명이에요. 이제 한 번에 몰아버리면서. 그러니까 앱이 하나는 아니지만 네. 그 패스라는 브랜드로 통합을 했어요. 네네네네. KT 패스, 뭐 네. SK 패스, U 플러스 패스 음. 이런 식으로 다 통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2,800명이 넘었고 2,800만 명이 네네. 넘었고 우리나라 인구 절반 그러니까요. 이상이 사용을 네. 하는 서비스인 거죠. 이런 서비스에 광고를 붙인다는 게 음. 저는 거의의 배를 가르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이런 서비스는 좀 간결하게 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공공적인 목적에 맞아요. 공공의 목적에 좀 네.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번호 인증 창 띄울 때는 그때도 통신사 선택하고 나면 그 거의 통일된 번호 인증 창을 썼었잖아요. 네. 번호 인증 그 모듈을. 네. 거기 안에 이제 패스가 좀 강제되게 된 건데 약간 페이지 전면에 뜨니까 그러면서 저는 되게 오히려 거부 반응이 되게 늘어났었어요. 네. 그리고 패스를 깔아봤더니 패스 안에 또 광고도 붙고 이래가지고 그럼 뭐야 이거 예전에 번호 인증은 사실 공공재의 느낌이 강했는데 패스 앱에서는 약간 그 통신사에 배를 불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들었었단 말이죠. 사실 패스 앱을 쓰면은 네. 문자 발송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거든요. 이득이죠. 거기에 네. 플러스로 광고도 붙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광고까지 붙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방드가 느끼시기에는 확실히 그 번호 인증보다 편리함은 있습니까? 네. 근데 이게 네. 패스가 인증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제 핸드폰 번호 정보가 이미 그 사이트에 있는 경우에는 네네네. 핸드폰 번호조차 입력하지 않아도 본인 인증 버튼만 누르면 그냥 바로 앱으로 푸시가 그래요? 온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화면상에 QR코드가 떠 있는 걸 패스 앱으로 찍으면 인증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용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사이트나 지금 인증 순간의 환경에 따라서 다른 제한을 저한테 준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네. 사이트가 지정할 수도 있죠. 네네네네. 뭐 사이트가 오래된 방식의 경우에는 네. 아주 레거시의 그냥 뭐 핸드폰에 푸시가 와서 네네네. 열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 인증 방식 자체만 놓고 봐서는 패스가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물론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위한 서비스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제외 동포를 위한 그치. 서비스로는 아주
빵점 아니냐. 그치. 통신사가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인증이 안 되는 네. 거니까. 전 국민을 휴대폰으로 좀 올가매는 그런 인증 방식이 아니에요. 휴대폰 인증 방식 자체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일단 대다수의 사용자가 네. 한국에 살고 만족스러워 할 테니까. 이 뭐 번호 인증이라는 거에 부담감이 없다면은 네네네. 이 패스앱 자체 서비스 본질만 놓고 봤을 땐 되게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주제랑은 되게 동떨어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네. 근데 결국 놓고 봤을 때는 패스가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서비스를 뭐 그래 휴대폰 번호만으로 로그인 뭐 그래 이런 거 좋다 이거야. 네네네. 근데 좀 이제 깔끔해지고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광고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은 이거 오히려 이걸 계기로 더 많은 사용자들을 여기에 묶을 수 있고 그러면은 정말로 아까 말했던 SMS 비용 절감만으로도 충분히 득이 될 텐데 네. 거기다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싱글 사인온을 한다면 그 싱글 사인온을 이용해 줄수록 통신사들한테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이득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죠. 다만 네. 패스에 접근할 때에 대한 트래픽으로 인한 광고 비용이 발생을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군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네네.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할 때 광고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구글로 로그인할 때 광고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절대로 그쪽으로 다시 점프시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패스로 로그인했는데 만약에 광고가 뜬다.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솔직히 활성화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싱글 사인온은 어쨌든 사용해주는 그 주체, 그러니까 소비자 말고 그 만들어내는 개발자들이나 개발사 쪽에서 그걸 도입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뭐 좋은 서비스라면 왜 적용을 안 하겠습니까? 이미 뭐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네네. 이런 것들은 법령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후발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선택한 방식은 이거 안 넣으면은 너네 앱 심사 통과 안 시켜줘. 아 나쁜 놈들이네. 이런 방식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그냥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우리 거 짜게니까 우리가 넣어. 이렇게 됐는데 네네. 사실 이게 어디서도 이런 식으로 막 강제로 넣지 않는 이상 어디서 쓰일지 모르겠네요. 원스토어? 통신사 로그인?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하늘을 나는 소식입니다. 미국 소식이죠. 미국. 아메리카. 미국의 연방항공우주국이 네. 그러니까 나사가 전기로만 운행하는 비행기를 공개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요새 나사 얘기가 네.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나사가 이 스페이스X나 뭐 블루 오리진 같은 이제 민간 항공 사업자들 네네네. 덕분에 이 나사도 심지어 걔네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그쪽이 잘 돼 있으니까. 워낙 잘 돼 있고 돈을 네네. 때려 박으니까. 네네네. 근데 물론 나사가 돈이 없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사 소식이 좀 잘 안 들려오고 있었는데 네. 오래간만에 나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사에서 네. 전기로만 운행하는 비행기 좋아요. X57. 이 부분, 그러니까 전기 비행기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간간히 나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여기뿐만 그렇죠. 아니더라도. 네, 근데 네. 전기 비행기가 상당히 만들기 어려워요. 왜냐면 전기 자동차보다 더 어려운 게 네네. 하늘을 날려면 네. 가벼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배터리를 실으면 무거워져요. 오래 날려면 배터리를 많이 넣어야 돼요. 네. 근데 날려면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에 계속 도는 거네. 네,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보니까 화석 연료도 근데 날려면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겠지만 네. 그 기름으로 가는 것도 그거에 비해서 배터리를 훨씬 더 더 무겁고 무겁죠. 그리고 네. 그게 소진된다고 해서 가벼워지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 연료는 쓰면은 가벼워지지만 그치. 그래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뭐 연료를 버리고 착륙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터리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X57을 언제부터 만들었냐면 네. 20년 전부터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전기 자동차가 상용돼서 우리 곁에 이제 다가오기 전부터도 이미 이거에 대한 연구가 들어가고 있었던 거군요. 사실 뭐 전기 자동차도 이미 그때부터 연구를 하고 네네네네네.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20년째 공을 들였고 이게 뭐 나사에서 모든 걸 다 개발한 비행기라기보다는 네네. 이탈리아의 테크남이라는 그 항공기가 있어요. 테크남 P2006T라는 항공기를 원래 개조해서 항공기가 만들었습니다. 있었는데 네, 그걸 개조해서. 네, 그 항공기를 개조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엔진을 통해서 날리는 그냥 보편적인 형태의 비행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이걸 다 떼어내고 나사에서 직접 개발한 전기 모터를 넣고 그다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넣고 네. 그래서 근데 이 배터리가 어디 들어 있냐면 날개에 들어 있습니다. 날개에 들어 있어요. 네, 날개에 들어 있어서 그 중심을 맞출 수 있게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더 조용하고 네. 더 효율적으로 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암만 효율적이라고 해도 네. 이제 비행기가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동력이 필요하고 네네네. 그렇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네. 뭐 배터리를 띄우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힘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데 이제 와서야 조금 그 간극이 줄기 시작을 했나 보구나. 그렇죠. 그 배터리가 사실은 네. IT 기술 중에서 가장 발전이 느린 분야 중 하나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자동차 때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게 그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셀이 네. 소형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가능해진 게 아닌가.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위당 저장될 수 있는 양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지금 문득 얘기 듣다 생각해 보니까 왜 테슬라가 처음에 전기 자동차 만들면서도 네. 그 로터스 브랜드를 가져다가 음. 이제 다 뜯어내고 자기들 걸 넣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이것도 비행기를 이제 가져다가 다 뜯어내고 부품을 넣어갖고 만들었다는 게 뭔가 그렇게 시작해야지 약간 끝발이 좋나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런 것도 네. 있지만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의 그 모양을 가지고 검증된. 그 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음. 이쪽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이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전기 비행기가 상용화 된다면 네. 500%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기름보다. 네, 그래서 화석연료보다. 일반적으로 네. 뭐 기름 1리터를 넣었을 때 네. 가는 것보다 5배 더 많은 거리를 거리를 간다거나.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면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해소가 이제 되겠죠. 해소가 좀 될 것이죠. 음. 왜냐면 요즘 전기 자전거 지나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진짜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죠. 조용합니다. 잉 정도잖아요. 일부러 안전을 위해서 소리를 넣을 정도로 네네네. 조용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인간들을 위해서나 지구를 위해서나 그렇지. 이거는 좀 이제 전기로 뭔가를 굴러가는 운송수단이 나온다는 거는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객기나 네. 뭐 그런 큰 보잉 뭐 747 이런 사람 막 몇백 명 태우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경비행기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 우리가 체감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런 것들을 발전으로 인해서 조금 음. 더 빨리 좀 미래에 다가갈 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관심 듭니다.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태가 저는 막 전기 비행기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이나 형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영상에 사진 넣으실 거 아니십니까? 제 유튜브에 여기 넣겠습니다. 넣으시겠죠? 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찾아보시면은 되게 그냥 일반적인 비행기인데 그냥 후로펠라가 많이 달려 있다. 후로펠라가 네. 12개나 달려있다. 많이 달려 있다. 네. 이런 느낌. 저는 기대가 됩니다. 뭐 아망도 아시다시피 저는 전기로 굴러가는 거에 굉장히 꿈과 낭만이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네. 이 전기 비행기 뭐 좀 신기한 느낌 아닌가. 네, 이렇습니다. 네. 응원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일단 iOS 13.4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연이어서 애플 소식이군요. 네, iOS 13.4 이전이 13.3이었던 거죠? 13.3.1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럼 뒤쪽이 올라갔다는 건 어쨌든 마이너 업데이트네요. 메이저 업데이트가 아니고. 그렇죠. 네. 메이저 업데이트가 되려면 이제 14가 되면 4가 돼야 되는 거죠. 올해 6월에 발표를 하고 아마 네. 9월에 14가 출시가 될 것 같은데 네네네네. 일단 iOS 13.4가 네. iOS 13이 출시된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업데이트입니다. 어... 이게 왜 가장 큰 업데이트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애플이 작년에 iOS 13을 발표를 하면서 네. 자 여러분 iOS와 네. 아이패드 OS로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유는 아이패드에 더 전문적인. 핵심적인 기능들을 네네. 많이 넣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 일단 거기에 걸맞게 아이패드 OS에 좀 많이 기능이 추가가 됐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좀 기대가 됐던 기능 중에 하나가 네. iOS 13을 발표하면서 여러분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많이 쓰시죠? 네.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안에 있는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폴더 공유 기능을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돼가요. 1년이 다 돼가서 이제 이게 얘네 또 까먹었나 보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까먹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iOS 13.4에 드디어 그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어지간한 그 메이저 클라우드들은 기본적으로 되던 기능이었던 거죠. 그렇죠. 폴더 공유해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내 링크만 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로 다운 받아 가라. 뭐 이런 맞아요. 것들. 근데 이게 이제서야 업데이트가 된 거군요. 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iOS도 13.4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 네. macOS도 15.4로 업데이트, 10.15.4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기 네네네네. 때문에 뭐 여러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된다는 게 어딥니까? 그럼 이제 받는 쪽에서는 그냥 링크만 있어도 되나 봐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네. 뭐 그것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여기에 좀 이번 iOS 13.4에서 가장 많이 기대가 됐던 기능이 네. 저번 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이패드 프로 4가 나오면서 네네네. 매직 키보드가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트랙패드가 달린 매직 키보드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아이패드 프로용 키보드인데 네네.
키보드가 원래 아이패드용 키보드는 그 약간 패브릭 소재의 키보드가 그렇죠. 말랑말랑한 거. 네, 근데 그것도 가격이 꽤 비쌌어요. 맞아요. 한 15만 원 정도는 줬어야. 네, 살 15만 수 원에서 있었죠. 20만 원 선에서 가격을 줬어야 됐는데 근데 키감이 너무 안 좋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제가 없어서 많이들 그걸 쓰셨는데 바로 샀다 팔아버렸죠. 아 그래요? 네, 바로 저는 샀다 팔아버렸어요. 한번 두들겨 보고 어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약간 그래도 그럼에도 저는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무슨 느낌이냐면 옛날에 그 피아노 키보드 아세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다니는 그런 네네네네. 말랑말랑한 키보드. 네, 그 키보드를 만지는 느낌이라서 네. 되게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20만 원 주고 샀다고 네.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애플이 정신을 차리고 네. 애플이 요즘 밀고 있는 키보드 그 키보드 방식 있잖아요. 네네. 가위식 키보드. 맥북 16인치에 들어간 거죠? 네, 맥북 에어도에도 들어가 네네네. 있고요. 그래서 애플이 계속 밀고 있던 버터플라이식 키보드를 버리고 가위식 키보드를 채택을 했는데 요거에 대한 뭐 반응이 좋아요. 뭐 내구성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그럼 이거 아이패드도 적용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에 딱딱한 기존 이제 뭐 그냥 컴퓨터에 쓰이는 네. 딱딱한 키보드가 탑재가 됐고 그 아래에 터치 매직 트랙패드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아이패드가 이렇게 붕 뜰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힘이 있는 힌지를 네네네. 달아 넣어서 진짜 노트북 같은 그런 느낌을 내게끔 이제 네네네. 출시를 했는데 네. 매직 키보드의 가격이 네. 얼마인가요? 제가 아이패드 프로 그 3세대 네네네. 12.9인치 쓰거든요. 네네. 45만 원이더라고요. 이러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를 살 수 있어요. 그죠? 아이패드 프로 7세대나 네. 아이패드 미니 5세대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어지간한 패드 한 대는 들여올 수 있는 가격. 윈도우 진영으로 가면 노트북도 한 대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네. 이거 나오면 사야지.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값어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매직 트랙패드에 대한 그런 대비가 이번 네. 13.4에서 올라간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가 기존 iOS 13이 되면서 그 트랙패드나 마우스에 대한 트랙패드 지원은 없었고 마우스에 네네. 대한 지원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iOS 13.4에서는 그 마우스와 트랙패드를 완벽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 애플 걸 쓰지 않아도 네. 서드파티 마우스들도 블루투스 마우스나 아니면 유선 마우스 모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는데 마우스 커서가 아이패드에 좀 특화가 돼서 네네네. 좀 아이패드 OS에 맞는 UX에 좀 착 달라붙는 그런 마우스 패드를 네. 마우스 커서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 이번에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사실은 예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작년쯤에 iOS 13이 공개됐을 때 네. 이제 마우스를 지원한단다라고 해가지고 당장 베타 올리고서 이제 해봤죠. 얼마나 좋을 것 같아. 그냥 해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개떡 같았죠. 예. 그리고 사실 그쪽 애플 쪽에서도 지원은 한다라고 했지 뭐 이게 어떤 용도라고 자세히 안 말했으나 그때 나왔던 용도는 네네. 이게 터치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맞아요. 마우스를 우리가 그냥 이거는 약간 보조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게라고 네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니즈를 이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그런 생각이 느낌이더라고요. 들어요. 네. 그래서 아망도 말대로 이제 1년 만에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거라면 네. 굉장히 오랜 고민이 들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아니나 다를까 저는 이거 또 올라가자마자 올리고 집에 있는 매직 트랙패드 붙여갖고 써봤거든요. 네. 좋더라고요. 정말 이제, 좋죠. 예, 고민의 결과가 약간 보여요. UX를 확실히 연구를 해서 이렇게 쓰면 만족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넣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우스 커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쓸 때는 보통 뾰족한 마우스 맞아요. 커서를 쓰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패드용 UI들은 대부분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걸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동그란 커서를 채용을 했고 그리고 선택이 되는 화면에 가면 그 버튼에 가면 네. 커서가 그 버튼에 탁 달라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정교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많은 고민이 들어간 UX가 채용이 됐고요. 저는 이게 트랙패드랑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트랙패드 그래서 요즘 아이패드 그 매직 트랙패드 2가 네. 뭐 가격이 15만 원 정도 하는데 네. 그거를 많이들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운 좋게 집에 있어가지고 바로 붙여봤는데 네. 확실히 누가 버리고 갔어요? 네, 운 좋게 집에 있더라고요. 하나 남겨진 게 만두처럼 버려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방에. 근데 아무튼 붙여봤는데 저는 이번 업데이트 그것만으로 보자면 굉장히 좀 현명했던 업데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래간만에 좀 애플답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업데이트였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또 그 은실장이 좋아하는 기능 들어갔잖아요. 뭔가요? 좋아하는 기능은 아니고 네. 버그가 생겼잖아요. 그렇지. 네. 또 열심히 바로 해봤습니다. 네, 어떤 기능이 생겼죠? 일단 버그가 맞는지는 아직 전 잘 모르겠어요. 네, 되길래 한 거니까 네. 나는 혹시 또 듣고 애플 쪽에서 듣고 연락 올라 이거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네. 무슨 기능이냐면 제가 애플워치 4를 쓰고 있었는데
그 아망드도 저번에 애플워치 4 이제 바꾸자마자 이제 방송에서 한번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이게 북미 쪽이나 몇몇 인가된 나라에서는 ECG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심전도를 측정하는 그 전기로 심장의 동기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뛰고 있는지 이거를 측정해주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의료기구로 등록이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능은 있으나 쓸 수 없게 막혀 있는 상태였었죠. 심박수랑은 다른 거죠. 네, 심박수는 그냥 심장이 쿵쾅이라면 심전도는 이제 심장과 그 사람 손에 미세한 전기를 흘려서 이게 올바르게 박동수가 이제 동기화돼서,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좀 일정하게 안 뛰면 이 사람 조만간에 무슨 위험이 있겠구나라는 거래잖아요. 네. 그거를 측정해주는 기능인데. 네. 그 아망드도 전에 방송에서 기억해 보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주 쓸 일은 없겠지만은 네. 내가 내 돈 내고 썼는데 이게 없다고 하니까 좀 속상하다. 뭐 아니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네네. 줬는데 그러니까 제 애플워치는 이미 그 기능이 있어요. 네, 안에 들어있죠. 하지만 기능적으로. 그거를 못 쓰게 막아놓으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뺏은 거지, 뺏은 네, 거. 줬다 네. 뺏은 느낌이라서.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좀 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었던 게 iOS 13.4에 그 심전도 ECG 기능을 열 수가 있게 버그가 생겼다라고 네. 하는데, 그 버그를 제가 이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얘기였냐면, 원래 기존에는 이게 처음에 애플워치를 어디서 샀는가, 그러니까 게시를 어디서 했는가, 이걸로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하다가 이제는 애플 어카운트, 그러니까 애플 아이디에 그 심전도에 관련된 정보가 이 사람의 심전도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로 그걸 분석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버그라기보다는 의도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이제 어지간한 나라에서 이걸 다 풀어야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변화를 줬을지. 네. 그래서 이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또 우리 그 거룩한 대륙에서는 네. 이 시기를 딱 놓치지 않고 5,000원에 이걸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막 했었더라고요. 만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만나지 않고.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에 아주 바른 그 그런 아까 전에 소비 활동 소개해드렸던 아닙니까? 그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 같은 데서 이걸 해주는 곳이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따꺼들이 이제 하고 있더라고. 따거 형님들이. 그래가지고 또 오래간만에 번역기를 켜가지고 옛날 그 직구하던 마음을 살려갖고 해봤죠. 네. 뭐 다행히 제 카운트에 되게 조심스럽고 테스트를 위해서 애플 새 계정도 새로 만들고 이제 핸드폰도 다 초기화시키고 안 쓰는 핸드폰에 붙여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되더라고요. 심전도가 그러면 네. 은실장 애플워치는 되는. 네, 되게 됐고,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정식 13.4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가 됐고 이제 좀 걱정이 됐던 애플 어카운트는 다 지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새 기계처럼 제 거를 붙였죠. 네네. 여전히 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마 뭐 굳이 저같이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그렇게 뭐 중국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꺼림칙하잖아요. 그죠? 애플 어카운트에 이제 제 어카운트 그 새로 만든 어카운트에 들어가 보니까 모르시는 중국 분의 그 심전도 정보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마 뭐 기대하기로는 조만간에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거를 100%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네네. 삼성이 넣어버린 거죠? 네, 갤럭시 워치에 심전도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근데 넣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됩니다. 왜냐면 여전히 안 돼요? 심전도 기능은 네. 그 의료기기로 등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이제 간소화하는 절차를 애플도 거치고 삼성도 거친다면 곧 네.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네. 그런 버그가 생겼고, 뭐 그래서 애플이 얘기하는 게 네네네. 당신의 다음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니다. 뭐 이런 아이패드, 얘기, 아까 아이패드 네, 얘기를. 아이패드에다 대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iOS 13.4가 나오면서 거기에 좀 더 한 발자국 다가가는 네네네. 그런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어도비도 네네. 좀 아이패드가 컴퓨터화 되는 것에 열심히 서포트를 해주고 있죠. 네. 근데 사실 아이패드 프로가 있다고 하지만 네네. 사실 이걸로 제일 많이 하는 건 유튜브 보는 거거든요. 프로가 아니에요 전혀. 유튜브 프로지 거의. 유튜브 프로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조금 아쉬웠는데, 프로라는 이름이 조금 아쉬웠는데, 어도비도 이제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네네. 작년에 포토샵을 공개를 했고요. 근데 포토샵이 되게 악평이 많아요. 왜냐면 여전히 공개는 했으나 그 UX나 UI를 고려한 게 아니고 손으로 하기 UX나 어려운 거 아니에요? UI를 고려했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제 기능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네. 포토샵이 그대로 나오길 원하는데, 네. 이거 아이패드에서 이렇게 쓰면 편하겠지 하고 자꾸 뭐를 바꿔놓으니까 그래서 욕을 먹었던 건데, 사실 그래서 어도비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 계속 업데이트 하겠다고 밝혔고요. 네네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도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죠. 일러스트레이터. 음. 그러니까 포토샵은 비트맵 기반이라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사진 편집하고 이런 네. 거에 좀 특화가 돼 있다면, 일러스트레이터는 말 그대로 일러스트레이터들을 위한 네네. 벡터 기반의 이제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네. 뭐 어떤 그래픽 작업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요게 이제 아이패드용으로 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애플 워치를 지원하고, 애플 펜슬을 지원하고, 네. 애플 펜슬을 지원하기 때문에 뭐 그림을 기존에 와콤 태블릿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사실 와콤 태블릿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교적 저렴한 아이패드 프로에 기능도 더 많은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를 해서 네. 애플 펜슬이 디자이너분들이 얘기하시기를 반응 속도가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지?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빠르다. 그 피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되는 것들이 그 와콤보다 좋거나 혹은 뭐 준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나 봐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림을 그리면서 뭐 나 혼자 산다 해서 네. 기안 84가 막 그림 그리는 거 이제 한번 보다 보면은 그왼손은 키보드 두들기고 오른손으로 그림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 실행 취소 막 하면서 단축키를 써가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이패드 프로가 조금 더 컴퓨터화 되면 그런 것들 뭐 키보드를 연결해서 네.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편해지면 원활하게 되겠죠.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13.4가 지난번 iOS 13 아이패드 OS를 공개했던 그 13점 네. 13으로 공개하던 날 네. 그때 이 준비했던 것이 이제서야 이제 좀 터지고 있는 게 아닌지 뭐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네. 뭐 당연히 메이저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 아이패드용 앱을 만드는 업체들은 그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13.4에 대한 대비를 이제 바로바로 해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네. 그러면 사실 사용성이 진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딴 건 다 떠나고 그냥 저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이패드 13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아니 아이패드 프로 3 11인치에 네.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데 딴 건 다 떠나서 그냥 인치를 좀 키워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사실. 네. 컴퓨터처럼 진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네. 11인치 쓰다가 네. 원래 1세대 12.9인치를 쓰다가 큰 거 썼었죠 그때. 11인치로 바꿨거든요. 네네네. 3세대 가면서 와 이번에는 작은 걸로 바꿔야지 하고 바꿨는데 네네네. 아 이거는 12.9를 사야겠다. 이번에 그 iOS 아이패드 OS 13이 나오면서.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11인치 처분을 하고 네. 이제 다시 12.9인치를 작년에 구매를 했는데 네. 뭐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만한 태블릿은 없다. 그런 거 같아요. 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iOS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되게 재미없으셨겠어요. 넘어가도록 하죠. iOS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태블릿은 iOS죠. 네. 네. 계속해서 그럼 다른 소식들을 또 얘기해 볼까요? 이번엔 이제 좀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소식입니다. 네, 코로나19. 네, 코로나19에 대한 얘기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네. 사실 뭐 우리나라는 이미 한 진작부터. 2월, 1월 말 2월부터 이미 그쵸. 이것들에 대한 운동이 되고 있었고 네네. 미국은 이제 3월이 돼서야 부랴부랴 그렇죠. 미국이 퍼지면서 유럽도 이제 부랴부랴 이런 것들이 하고 있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사람이 돌아다니면 뭐 몽둥이로 때린다거나 인도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지 네. 약간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국경이 그렇게 좀 쉥겐 때문에 편하게 돼 있어서 그런가 정말 빠르게 확산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도 페이션트 31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 31번 환자. 슈퍼 거시기. 근데 사실 유럽 같은 경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에 대한 그게 없지. 약간. 되게 마스크를 하면 병에 걸린 사람 이런 인식이 강하대요. 약한 사람 뭐 이런 거지. 지금. 그래서 마스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높기 때문에 네네네. 마스크를 잘 안 하려 그러고 그리고 내가 왜 집에 있어야 돼? 맞아. 이런 사람들 자유니까.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우리나라처럼 이 빨리 뭐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좀 비교적 빨리 잡을 수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하는데 거부감이 없었다. 왜냐면 중국이 황사를 잘 쏴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뭐 민족성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다 같이 마음을 좀 모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국남 국보기 취미 그렇죠. 민족. 또 어려운 상황이야. 이런 거 한번 좀 해야겠구만. 으쌰. 뭐. 예,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되는 와중에도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거를 다 서로 조심하자 이런 캠페인이 약간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그러니까 뭐 회사도 안 가고 재택근무로 전환을 하고 밖에 놀러 나가고 싶지만 봄에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나가고 싶지만 집에 있고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넷플릭스 보고, 그치.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페이스북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깥 소식 알려면 페이스북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밖을 나가지 않지만 어쨌든 바깥 소식은 알아야 돼. 집에서 얘는 집에서 뭐 하는가?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래픽이 비상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이 굉장히 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좀 웃어야 되는 상황인지 울어야 되는지 애매하겠어요. 이게. 그렇죠.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트래픽 비용이 평소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본 재생 해상도를 480p로 낮추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번 주에 제가 이발소를 혼자 진행했을 때 네네네네. 알려드렸던 소식은 유럽 대륙에 한해서 맞아요. 유럽 연합과 그랬었죠. 이제 손을 잡고 네. 유튜브랑 페이스북이 그 넷플릭스가 네. 그 화질을 낮추기로 했다라고 네네. 했는데 유튜브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걸 넓혔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재생 해상도를 480p로 낮췄어요. 근데 뭐 내가 직접 클릭해서. 클릭해서 1080p로 올리면 음. 뭐 4K로 올리면 볼 수는 있지만 일단 보기 위해서는 그 클릭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480p로 낮춰서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게 그 트래픽이 올라가면서 기업에 부담이 생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네. 이 네트워크가 발생할 때마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모든 게 다 비용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비용보다도 음. 거기에 생기는 과부하 때문에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저희 자가발전이 갑자기 논란이 생겼어요. 네네네. 이슈가 됐지. 이슈가 돼서 좋아. 하루에 네. 1000만 명씩 듣는다고 칩시다. 상상만 해도 좋네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서버를 한 대를 쓰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서버 관리돼서 저 한 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네. 1000만 명이 들어와서 컴퓨터가 멈췄어. 그러면 네.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지. 서버도 더 넣어야 되고 그렇지. 제2의 아망드, 제3의 네. 아망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데 또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이 IT 기업의 능력을 또 그치. 보여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을 거라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코로나19 같이 뭐 그런 이렇게 속상한 상황을 떠나서 네.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각 국가별로 어떤 이슈가 생겨가지고 뭐 예를 들어 지난번 홍콩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기도 했으니까 네. 이런 걸 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숙제란 말이죠. 사용자들이 그리고 떠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주는 거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더욱이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요즘 좀 네. 다 좀 떨어지는 추세 아니었습니까? 많이들 안 쓰죠. 네. 네, 이제 이 재택근무나 사회적 네네. 거리 두기 운동을 하면서. 네, 그 운동 덕분에 전례 없는 트래픽이라는 타이틀이 기사에 전례 없는 트래픽으로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네네네. 이런 소식인데 이게 집에 수천만 명이 갇혀 있으니까 다 페이스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의 동영상이 페이스북 동영상 추천도 꽤 볼만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이고 그치. 진짜 시간 빨리 보내는 그런 영상들이. 진짜 킬링 타임용 진짜 짧은 클립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이 전례 없는 트래픽으로 고전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가 지금 되게 큰 위기 아닙니까? 맞아요. 문제 코로나19 상태죠. 때문에. 심각한 상태죠. 이탈리아만 해도 페이스북 소비 시간이 7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그래요. 페이스북 메신저는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메신저잖아요. 많이 쓰이는 메신저죠. 안 나가니까 메신저로만 대화하는 거예요. 아, 5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비디오 화질 낮추기로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된 수익이 광고인데 네. 이 광고 수익도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왜죠? 왜냐면 네. 안 나가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굳이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서비스 사용자들은 늘어나는데 광고 수익은 줄어들고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소식인데 WHO가 네. 보건기구가 네네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나가지 말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십시오. 이거 저번에 들었던 WHO의 입장이랑 약간 다른데요? 네, 긍정 씨가 좀 앉아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게임은 네. 질병이다. 질병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어디서 나가지 음. 말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큰 질병이 돌고 있으니 작은 질병으로 대체하자 뭐 이런 건가요? 그래서 네. 그래서인가요? 유럽에 있는 분들의 그 플레이스테이션 사용량이 엄청나게 집중하면서 유럽 전역의 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PSN의 네네. 속도도 제한이 됐습니다. 제한이 됐군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뭐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뭐 페이스북, 소니 많은 IT 업체들이 네.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뜻밖의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이고요. 뭐 더 다행인 건 우리나라는 네. 뭐 이런 소식이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IT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그렇죠. 유튜브나 넷플릭스 캐시 서버 다 한국에 있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지만 네. 일단 늘기는 늘었다고 합니다. 와닿는 정도는 아니었겠죠. 네, 뭐 우리나라 어디 네. 넷플릭스 못 볼 정도로 느리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S모 통신사를 쓰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는 게 뭐 저희가 이제 지금 소식의 특성상 웃으면서 전달을 해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난국을 빨리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IT 기업들 입장에서도 마냥 아망드가 얘기해 준 것처럼 마냥 웃을 만한 상황은 아니기도 하고 맞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망드도 알다시피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뭐 집콕 뭐 집콕 중 뭐라고 하지 그 스티커. 퍼레이드 같은 거 네.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뭐 이제
분위기를 좀 힘내자 이런 분위기로 자꾸 이제 프로모션도 또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니만큼 금방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분들 진짜. 근데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말고 네. 아까 WHO 뭐 CDC도 있고요. WHO가 그랬다고 그랬죠. 게임이요? 네, 게임 네. 이야기. 그건 좀 내가 마음에 달아두겠습니다. 보겠어요. 또 네. 이번 이 사건으로 WHO의 역할을 좀 우리나라 질본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약간 역할도 그런 있어요. 느낌이 들어. 어쨌든 뭐 자랑스러워지네요. 네, 이상하게. 갑자기 국뽕이 차오르는데 네.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재밌는 소식입니다. 재밌는 소식이자 조금 마음 아픈 소식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네. 들어보면 제가 이제 어떤 소식인지 들어보시면은 네. 조금 은 실장이 재밌네 마인크래프트 소식이네 이런 거는 아닐 거라는 거. 그래요? 알고 네, 계실 큰일 날 겁니다. 뻔한 것 같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마인크래프트 좋아하시죠, 은 실장? 예, 열심히 하죠. 지금 요즘은 이제 좀 소강 상태지만은. 저도 마인크래프트 영상 보는 거 되게 네. 좋아하는데 마인크래프트 하면은 초딩 게임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네. 사실 뭐 초딩이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는 게 사실이에요. 네. 제 조카도 좋아하고 다 네. 좋아합니다. 제 조카들도 온갖 기기로 다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온갖 기기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마인크래프트가 엄청나게 그 가능성이 높은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열려 안에서- 있으니까. 그 안에서 뭐든지 만들 수 있고 맞아요. 그 안에서 못 만드는 게 그 안에서 못 만드는 거는 현실에서도 못 만드는 거다. 뭐 알리바바 같은 건가요? 그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참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임인데요. 네네. 이번에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요.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제 뭐 언론 자유를 위해서 네. 뭐 국경 없는 의사회처럼 전 세계를 누비면서 뭐 탄압받는 기자들을 위해서 네.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네네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사이버 검열에 반대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3월 12일인데요. 인상적이네요.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네, 사이버 검열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안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그게 명확하게 그런 적이 없으니까 뭐 예전에 한 차례 논란가 됐던 뭐 네. 국가보안법에 대한 있었죠. 얘기였는데 그럴 땐 있었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나라로 치면 중국 같은 경우 네. 최근까지도 언론은 계속 문제가 됐었던. 네, 중국에 뭐 어떤 이슈가 있을 경우 뭐 여러 가지 중국 하시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죠. 그런 그렇죠. 사건들에 대해서 키워드를 던지게 되면 여기서 말하면 자꾸 발전이 없어질까 봐. 키워드를 던지게 되면 네. 뭐 갑자기 보이지 인터넷이 않는- 끊어진다거나 그렇지. 그분이 없어진다거나 뭐 이런 이들이 많은데 그런 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사이버 검열에 반대하는 날입니다. 3월 12일이. 근데 사이버 검열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언론 검열도 물론 문제지만은 네. 이 날은 이제 사이버 검열에 더 신경 쓰자. 네. 네, 이런 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2018년 10월 2일 날 네. 카슈크지라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비리를 취재하던 기자분이 네네네네.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이 분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비리나 어떤 왕족의 뭐 문제점 네네네.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기사들을 많이 썼었는데 네.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사우디 정부가 우리가 그 사람을 죽였다. 어... 우리가 그 사람을 살해했다. 이런 식으로 인정할 정도로 좀 무섭다. 불편한 무섭다. 관계였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 자유의 그 지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 중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언론 자유가 낮은 그 나라가 뭐 많이들 아시는 러시아라든지 네네네. 사우디, 베트남, 멕시코, 이집트 이런 5개국 국가를 지정을 해서 네네네. 이 나라에서 검열되었던 기사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사들을 모아서 마인크래프트의 그 도서관 안에다가 기사를 모두 삭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도서관을 돌아다니면 그 마인크래프트 내 캐릭터가 그 도서관 안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실제 도서관을 보듯이 그냥 클릭하면 이제 기사가 뜨는 거죠. 기사가 그 책 안에 뜨는 거예요. 야. 마인크래프트 안에 그 책 있잖아요. 맞아요. 그 책 안에 기사가 뜨는 거예요. 야, 이거 똑똑한데요.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슈크지 네네네. 기자분이 썼던 기자들도 뜨고 음. 그러니까 보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네. 언론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수감이 많은 나라래요. 언론인들을 수감시키는 게 네. 나쁜 그리고 놈들이구만. 베트남은 최근 네. 3년 동안 기자 대상으로 투옥을 시킨다거나 네. 아니면 추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나라고 네네. 멕시코는 기자들이 가장 많이 살해되는 나라. 멕시코는 뭐 워낙에 무서운 나라니까. 근데 이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세요. 이거 그냥 홈페이지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뭐 보안이 문제라면 사실 다른 쪽에 아예 그 제3국의 스위스 같은 데다가 홈페이지를 서버를 둬도 되는 거고. 네. 근데 이 마인크래프트로 만든 이유는요. 이 5개국 나라의 특징이 마인크래프트는 모두 가능한 나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를 차단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좋아할 만한 소식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마인크래프트를 차단하지 않는 이상 이 게임은 이 도서관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누구나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접속 경로를 추적해서 너 여기 들어갔었구나 이거를 알 수도 있겠지만은 너 마인크래프트 뭐 했는데 그걸 다 볼 수 없는 그걸 볼 거예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게임을 한 것뿐인데. 그래서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방법을 그렇지. 사용을 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뭐 저는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웃을 수만은 없는 기사이긴 그러니까요. 하지만 되게 재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는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뭐 마인크래프트도 더불어서 어깨가 좀 으쓱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마인크래프트를 하려면은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온라인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구매를 네. 하셔야 된다는 점. 예, 아무튼 뭐 좀 복잡한 소식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론에 대한 사이버 검열에 대한 얘기 소식이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어떤 게임 매체가 그걸 도왔다라는 소식이기도 하고 네. 뭐 결론은 어쨌든 이 3월 12일이 사이버 검열에 반대하는 날이라는 걸 한동안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저희 유튜브 네. 채널 유튜브 영상에 네네네. 이 마인크래프트 맵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아, 넣어놓도록 그래요?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뭐 다운로드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이제 맵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되는군요.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네네네. 아니면 그냥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돼요. 이 도서관 자체도 네. 으리으리하게 지었어요. 그렇게 지어야지. 약간 허접하게 지어놓으면은 마인크래프트 그 특성상 네.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네. 와 잘 지어놔야 돼. 진짜 미치게 잘 지어놨어요. 진짜 웅장하게 그래요? 지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캐릭터가 딱 느끼기에 조그만한 이렇게 서점 같은 느낌이 아니고 아닙니다. 도서관 이런 네. 느낌. 도서관도 네. 뭐 왕립 도서관 뭐 왕립 이런 거. 도서관 정도. 네. 이집트 사람들이 함부로 부시기 좀 애매하게. 네. 약간. 네, 그렇죠. 네. 훌륭합니다.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생겨서 당장 들어가 볼 것 같네요. 네. 네. 마지막 소식 또 애플 소식입니다. 네. 애플 이거는 사실 제가 루머 소식은 잘 이거에서 안 갖고 그렇죠. 왔는데 우리가 잘 갖고 오진 않죠. 근데 이번에는 너무 기대가 돼서 가지고 네. 왔습니다. 이 애플 파워. 에어파워. 에어파워. 네. 네. 이게 에어파워가 이제 얘기가 나온 지 한참 전이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2년이 됐. 네네네. 3년 전인가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즌이었어요. 네. 에어파워. 그러면 작년인가 보네요. 네네네. 에어파워가 뭐냐면 이제 그냥 평범한 무선 충전기처럼 생겼습니다. 평범한 네. 무선 충전기처럼 생겼는데 그 위에 뭐 어느 위치에나 뭐 그 보편적으로 이렇게 여러 대가 충전되는 무선 충전기들은 좀 시장이 있죠. 근데 정확한 위치에 놔야 돼요.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위치에 놔죠. 네. 근데 네. 에어파워는 어느 위치에나 놔도 아무 때나 던져놔도. 아이폰, 음. 애플워치, 음. 그리고 에어팟.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안드로이드 폰 무선 충전이 되는 것들. 치 표준을 네. 지원을 하면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네.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충전되는 정보를 아이폰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메인 디바이스에서. 그렇죠. 아이폰에서 지금 현재 에어팟이 얼마나 충전이 됐고 애플워치는 얼마나 충전이 됐고 특히 여기서 좀 신기한 거는 애플워치는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같이 자동으로 된다. 인식을 해서 충전이 동시에 된다. 아망드가 이걸 소개해주면서 약간 꼬매 기계다. 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함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느냐. 네. 코일이 움직여야 그러니까 외국에도 이거랑 에어팟을 따로 만들겠다고 네네네. 처음 나왔을 때 에어팟을 따로 만들 여러 가지 하는데 뭐냐면 기기가 올라가면 그 기기가 올라가 있는 위치를 인식한 다음에 네네네. 거기로 코일을 모터가 옮겨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조잡하죠. 아니 그리고 무서운데요. 약간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똑똑한 방법을 사용했겠죠. 근데 네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외계인을 고문하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네. 출시를 왜냐면 애플이 재작년에 이걸 발표를 하고 작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재작년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어찌됐건 지난 시즌에 네. 공식적으로 우리 이발소에서도 전달드렸지만 우린 애플워치 에어파워 미안하지만 포기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이거를 어쨌든 에어파워가 발표가 되고 나서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전기공학자 같은 경우는 그치. 저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애플이 결국 이걸 취소를 했고 뭐 썰에 의하면 이 프로토타입이 현재 나와 있는데 애플워치가 충전이 안 되고 있대요. 방식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애플워치가 충전이 되는 순간 이걸 출시를 하는데 애플워치가 충전이 안 된다. 그러면 출시를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거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네. 이건 루머니까. 근데 다시 애플이 이 에어파워 프로젝트를 부활시켰다라는 얘기는 아이폰의 충전 군형을 없애겠다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런 열망을 갖고 있죠. 예전부터 계속. 네, 그러니까 아이폰이 구멍이 몇 개 없어요 이제. 그쵸. 이어폰 구멍도 네. 없었기 때문에 근데 충전 구멍까지 없애겠다. 그러니까 사실 애플이 공식적으로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그 충전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벨킨을 뭐 쓰라거나 네. 뭐 모피를 쓰라고 그쵸.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하는데 에어파워가 출시가 되는 순간 애플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어팟 프로 에어팟의 그
충전 포트도 그것도 막고 없어져 버리는 거지. 애플워치는 원래 없고 없고. 아이폰도 없애고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애플이 원하는 그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충전기를 사야지만이 모든 걸 충전할 수가 있는. 깔끔하게 네. 다 충전이 되는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에어파워 가격 저는 한 30만 원 해도 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뭔가 미래 기술 같잖아요. 그 뭐야 개발자로서 그게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전기공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기본적인 생각합니다. 지식들이 있을 테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게 나온다고 해도 네. 굉장히 초반에는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쨌든 뻥 하면 어떡해요? 뻥. 막상 나오면은 또 네. 줄 서서 사지 않을까 그 생각 들고. 아니 근데 지난번에 애플이 또 이거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성급했다. 우리가 이거를 포기하겠다라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소식을 공식적으로 냈던 부분이니만큼 네. 다시 수면 위로 거론을 시킨다는 건 뭔가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로 이제 이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애플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은 유출가가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이런 소식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애플이 뭔가 아니 땐 하고는 굴뚝에 또 연기가 나겠습니까? 어떻게 뭘 하고 있으니까 이런 루머가 나왔다는 생각하고 네. 에어파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게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설레이는 소식으로 이번 주 소식을 마무리해 보는데요. 네. 이번 주 소식은 뭐 유독 애플 소식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만큼 애플이 정말 아망도 처음 얘기대로 애플이 유독 일을 한 티를 많이 낸 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애플이 뭐 저도 들은 썰이지만 요즘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 엄청 세상에서 그러니까 따라올 자가 없는 시가총액이 조금 깎였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애플은 네. 그거 얘기부터 하자면 네네네. 애플은 지금 회사가 망해도 네. 돈을 한 푼도 안 벌어도 네. 1년 넘게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있대요. 전 세계 스토어를 모두 유지하면서.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비용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부자망해도 3년은 간다. 애플이 지금 힘든 이유는 애플은 보안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회사잖아요. 네네네. 근데 재택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재택근무에 준하는 수준으로 회사에 가다 넣어야 되는데 그치. 못 나가게. 이거는 또 비이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가 생긴다고 해요. 네. 네. 좀 아이러니하네요. 어떻게 네. 보면 굉장히 그런 상징 같은 곳이었었는데 일하는 거에. 예, 이번 주 소식은 아무튼 애플 소식을 중점으로 뭐 이런저런 소식들을 다뤄봤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수요일 날 자가발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